D램에다가 어떤 배터리를 달아서 전원이 꺼져도 계속 공급이 돼서 휘발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할 수 있거나, 또는 D램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개념 절연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저장 구조로 가서 이게 살짝 저장을 해가지고 아주 적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휘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기술은 SRAM도 가능하고 HBM도 가능하고 뭐 HDD나 SSD 이런 저장 장치에도 가능하고 GPU나 CPU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원을 꺼도 계속 공급해서 일정 시간 동안 뭐 저장 용량이 큰 것도 뭐 배터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일정 용량 컴퓨터 자체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꺼도 걔가 계속해서 일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아니면 HDD나 SSD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SSD와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한 저장은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SSD하고 HDD 결합할 수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에다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순차적으로 여기 HDD로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SSD도 그렇게 SSD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의 집합이지만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이렇게 놔둬가지고 거기서 순차적인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급한 거는 거기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CPU 같은 것도 약간 병렬체 연산에 능한 것을 같이 원칩으로 만드니까 마더보드에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거기다가도 CPU나 GPU나 모든 D램이나 이렇게 해서 대중소로 넣어주고, 캐패시터나 뭐 트랜지스터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또는 트랜지스터를 주소를 따라서 일시, 백, 천만 이렇게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이렇게 하거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캐패시터 진법술 일시, 백, 천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장 구조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배터리를 달 때 이렇게 광 저장 장치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배터리에서 이런 그래서 이렇게 회로에다가 두터운 부분을 금속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카패시터가 된다.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시킬 수 있는 4개나 8개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가질 수 있다. 코팅 구조를 줘서 전기선 피복처럼 해서 전기를 보존한다. 언오프 시키면 이렇게 트랜지스터 코너 기술에서 아까 이런 것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수천만 개, 수십 조개, 수백 조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전기 좌표 숫자방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저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대자리, 중자리, 술자리에서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광 저장 장치, 광도 이렇게 사이즈를 대중소 해가지고 이것을 전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 광 저장 장치나 이런 데다가도 배터리를 달아줄 수도 있어요. 배터리를 달아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뭐 자유자재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광 저장 장치나 광 신호 장치가 있어가지고 속도가 이게 빨라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SSD와 결합하든지 다른 저장 장치와 결합해서도 이게 그렇게 되면 D램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적층을 할 때도 발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D램을 대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호 처리 속도가 워낙에 빠르니까 그러면 SRAM도 대체를 가능하고 이것을 저장 장치로도 가능하다. 전기가 있는 이상은 그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터리를 달아갖고 저장 장치까지도 그냥 같이 하고 SSD나 이런 거 결합하거나 심지어는 HDD하고 결합한 이런 저장 장치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작업할 분량을 미리 HDD, SSD, 플래시 메모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속도 차이로 인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SRAM에도 옮겨갖고 하셔도 되겠죠. SRAM에도 배터리를 다루면 그것도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플래시 메모리를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순치 거기다 저장하고 이게 다시 불러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D램이나 SRAM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좀 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 메모리,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들어가시면 제 기술. 일꾼을 많이 만들어서 작은 조각 단위로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HD나 SSD도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고 GPU나 CPU 이런 데도 D램 같은 데 대중소로 만들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대중소로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하나인 이 구조가 HDD가 될 수 있고 SSD가 될 수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이렇게 여러 개가 하나인 대자리, 중자리, 숫자리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자체도 D램도 플로팅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소셜에서 숫자를 늘려서 일꾼을 불려서 따로따로 각각 저장하고 빨리 불러들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동영상 1개를 100개로 쪼개서 1000개로 쪼개서 10,0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딱 계속 처리하고 빨리 읽어드리거나 저장하거나 이게 되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직렬을 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할 때 그래서 작은 조각 단위로 빨리 정보를 처리할 때는 컴퓨터 직렬로 해가지고 인간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1년번 암호 설정을 해서 조립한다는 개념을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직렬 처리를 하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찾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도 할 수 있고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병렬 처리를 해서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속도 처리가 빨라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직렬의 직렬대로 병렬의 병렬대로 이것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배터리에서도 가능한데요.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으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으면 약간 정신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읽어야 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직렬이고 그래서 병렬은 병렬 처리 연산 이거를 1000개나 10,000개 조각으로 해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이렇게 쓰고 저장하고 이게 가능해요. 동시에 불러들이고 이걸 쓰자는 거죠. 그래서 뭐 프린터 헤드가 이렇게 인쇄하는 기계 20개 20개 있다 그러면 각각 틀린 임무를 맡아가지고 글자도 틀리게 인쇄를 하고 색깔도 틀리게 인쇄, 언어도 틀리게 인쇄, 각각 인쇄를 할 수 있어요. 하시면 글자 크기도 틀리게 하고 동시 인쇄에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일꾼을 많이 늘려가지고 동시 인쇄.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D램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작은 조각 단위로 현재 4개 들어간다 그러면 D램을 작은 조각 단위로 여러 개에서 하나로 뭉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D램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플로팅 게이트도 줄 수 있고 배터리로 어떻게 단거 안 단거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거나 아예 그냥 플래시 메모리로 조금 이렇게 탑재를 미니로 해가지고 하는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D램을 조금 이렇게 탑재를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에게 가격에 맞는 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하시면 되겠어요. D램을 대자리, 죽자리, 속자리에다가 4개 들어갈 건 막 40개로 만든다. 일꾼을 늘리기 위해서 작은 조각 단위 동시에 띄워가지고 동시에 읽어드리고 동시에 이렇게 HD 같은 데도 각각 다른 데 동시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HDD나 SSD도 전극을 2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넣고 D램이랑 모든 GPU나 CPU 이런 데 PM 반도체 전극이 2개 들어간 걸 여러 개로 만들어줘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PM 반도체랑 방막 트렌드에서도 안에 내용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PM 반도체나 방막 트렌드에서 그래서 언어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가동할 수도 있고 하시면 되겠어요. 통신칩 같은 것도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동시에 작은 동학당에 동시에 처리하거나 통신칩에서 각각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어요. 최대한 안테나다 그러면 위성 스카이라파 안테나다 그러면 위성 안테나 10개짜리로 만들고 20개짜리로 만들어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호출 번호만 틀리면 호출 번호를 해서 송수신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를 회사 내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 100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CPU에다가 저게 병렬체 연산에 강한 CPU를 하나 뭉쳐가지고 원칩으로 만들어 마더보드에 떠나져서 원칩으로 만들어서 그걸 AI 칩으로 만들자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베이스에 이게 불순한 어떤 트로이 원마가 들어가지 못한 베이스란다 저기 바이오스에 저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자체 검사 기능을 주는 이런 모든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있고 뭐 프로그램 많죠. 그럼 프로그램에 자기 회사가 만든 거 맞다. 그러면 트로이 원마가 20개 나왔다. 그걸 검사해내는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될지도 몰라 해킹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경로를 인식해가지고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경로를 인식해서 여기서 나오는 경로만 또는 뭐 이렇게 모든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경로만 인식하는 이런 기술을 줄 수 있어요. 저장 구조가 됐든 그래서 여기서만 저장하거나 작업을 하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 깔려 수십 개, 수백 개 깔려져 있는데 각각 이쪽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우리가 한때 음성으로도 보내고 영상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영상을 이쪽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쪽에서 이쪽을 자기네들 정해진 경로, 정해진 이유를 못하게 감시를 그들의 경로를 감시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못하게 다른 엉뚱하게 들어와서 다른 일을 경로를 찾더라. 그러면 이게 자동 차단하거나 경보하거나 112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색불로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옥시언이나 이마트나 뭐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들어갔다, 아마존 얼마한테 들어갔다, 알리바바.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할 수 있는 경로가 있잖아요. 이쪽만 간신할 때 엉뚱한 데 와서 사무실 와서 훔칠래 이건 안 돼. 엉뚱한 금고에 손대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경로를 들어와서 다른 작업을 하더라면 경보를 내리고 들어오는 고객들이 일련 번호를 다 줘요. 그래서 현재는 프로그램 깔려있는 데게 일련 번호를 주고 거기 안에서 세부 파일에 대해서도 일련 번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활성화된다. 정기적인 활성화. 그리고 활성화되는 파일을 찾고요. 움직이는 파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들어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경보 내리고 이렇게 112 신고하거나 이렇게 통신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고하거나 그쪽에 대해서. 데스크탑 전 세계 모든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모뎀이라든지 와이파이 이런 데다 고유 번호를 줘가지고 삼성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또 이렇게 SNS로 만들자 또는 방송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하자. 또는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햄통신을 갖다가 이렇게 자체 정부가 허가한 파형 액션파 아니면 스마트폰 전에서는 번호를 부여해서 방송국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나라에 10만 개만 더도 전 세계 플랫폼 만들면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로를 인식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거기서 이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뎀이나 와이파이 이런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그 고객이 허락을 해야죠. 그래서 집안에 놓거나 해서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햄통신을 전 세계망으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워키토키도 전국망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또 워키토키 장치를 둬서 자체 전파를 송수신하면 이게 이제 워키토키도 스마트폰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체 전파를 가지고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는 방법을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이 전파를 사용할 수 있고요. 머스크 이성통신이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되는 레이저파를 묶어 쏘면 이게 멀리 인력 구조로 인력 작용으로 멀리 간다. 다른 전파도 다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레이더 같은 데서도 레이더 소재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전력도 강중량으로 넣어주고 영상 레이더로 되는 가장 약한 전파를 레이더 큰 놈도 레이더 소재 큰 놈도 약한 전파를 해서 디지털 전파 찍는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 하나에서도 하시지 마세요.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쏜다. 그 다음에 서로 파형이 되는 전파를 묶고 쏘면 이게 전자전할 때 태우는 구조가 되는데 자동차 조명이다 그러면 LED 등이다 그러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불빛을 뭉쳐갖고 융합빛이 같은 전기 대비해서 환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파도 서로 뭉치면 강하게 열을 발산하는데 이렇게 서로 파형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된 적외선 전파, 기타 전파를 물에다가 회전 방식으로 토네이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 상중하로 조사를 하면 길이를 틀리게 전기분해, 열분해, 수소산소 추출할 수 있거나 군사적인 무기로 병사들에게 이렇게 천재라든지 고객에게 대신해서 출력만 하는 것을 강하게 융합열에 태워버리거나 대공방어망에서 이렇게 해서 대공방어망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갖다 쏟는 거예요. 가로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으로 잡혀야 수가 서로 중첩되게 쏘면 하늘에 이렇게 번개치는 현상, 스파크 현상이라는 태워지는 강한 열이 발산하는데 이를 드론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영국에서 올해 4월에 2025년 4월에 이 실험에 성공을 하셨는데 제 기술이면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를 부탁합니다. 중첩되게 쏘면 이렇게 전개 스파크 현상으로 하늘을 주요 지역을 다 태워버려서 드론의 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리층을 태우는 나중에 무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쓰시지 마시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작은 조각 단위로 해가지고 동영상 1개를 100개로 1000개로 쪼개서 HD나 SD 각각 틀리게 저장하거나 직렬 저장도 가능하고요. 병렬 저장도 가능. 그래서 모든 반도체나 이렇게 배터리에 직렬과 병렬을 같이 공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건 모든 전자회로 기판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CPU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슈퍼컴퓨터다 회사 내 100대를 가지고 100대 컴퓨터를 가지고 광통신도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연결해 가지고 연산도 각각 이렇게 분리해서 미니 컴퓨터도 있으니까 미니 컴퓨터 있잖아요. 분리해 가지고 각각 100개 딱 일꾼에게 맡기고 동시에 조합만 해주는 1년번 암호 설정해서 조립한다는 거죠. 동영상계도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 1000개로 쪼개서 이렇게 하고 암호화 일정 암호 처리하고 1년번 넣어서 조립을 해줍니다. 이 기술 뭐 전파 같은 것이 되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나눠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유선망 3개다 그러면 각각 쪼개갖고 나중에 조립할 수도 있어요. 3개로 보내고 무선 전파 3개다 그러면 그래서 쪼개가지고 각각 보내고 나중에 조립하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통신칩이 받았다가 동영상 파일을 쪼개 옆에 통신칩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 CPU나 GPU도 이 개념을 쓸 수 있겠죠. 이런 개념 자체는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슈퍼컴퓨터를 되게 값싸게 만들 수 있는데 컴퓨터 KP수 필요가 없으니까 마더보드하고 이게 저장 장치 이런 게 또는 기판과 저장 장치 하나의 기판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기판이 하나의 기판 안에 여러 개가 대중소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시킬 수도 있고 대중소로 이렇게 여러 개 기판이 들어가서 슈퍼컴퓨터처럼 겉으로는 한 놈처럼 보이지만은 여러 개가 있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데스크탑 노트북, TV, 모뎀과 이렇게 와이파이,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동통신 장비와 라우터도 그렇게 이렇게 인터넷 장비, 유성통신 장비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기판처럼 만들어서 전기세 원 안 열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딱 주요한 것을 차단시켜 버리고 주요 기판 플러스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비상기판을 사용해서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어요. 드론 같은 거 떨어지거나 로봇 같은 거 멈출 때 비상기판과 비상배터리 개념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연료를 석유나 이런 방식을 쓴다면 비상연료통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이건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주연 기기를 고장내지 않거나 급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가 어떻게 나가면 하루 이틀 정도 며칠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가정용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안전해야 될 거가 화재가 나면서 재앙이죠. 그래서 리튬 배터리 안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정용 배터리 종류는 굉장히 많다. 그것도 이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격벽 처리를 한다는 거죠. 격벽 처리를 해서 여러 개로 나눠서 언어포 구조를 이렇게 몇 개가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렇게 하면 열을 분산해서 큰 화재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 그래서 전원 나가면 곧바로 켜가지고 곧바로 전원이 그쪽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미리 충전을 해놨다가 할 수도 있고 하시면 이거를 인버터 발전기하고 연동해서 할 수도 있고 인버터 발전기에다 배터리를 달아놓거나 110, 210으로 보통 석유로 그렇게 충전하죠. 그러면 110, 220도 널날 석유가 없을 때 110, 210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른 전기로 충전하는 기술을 써서 하이브리드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배터리 만들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원이 나갈 때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1차 전지, 2차 전지로 혼용하는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얘는 1차 전지는 충전이 안 되죠. 그것도 혼용이 가능하다. 2차 전지가 1차 전지 이거 몇천 개 가지고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뭐 유튜브 자동 몇백 개 만들어 갖고 자동차 움직이시던데 하시면 제 기술을 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어떤 데도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신상협체 모래란 데하고 무슨 이게 뭐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걸 하시던데 슈퍼컴퓨터의 개념을 삼성도 이 개념을 쓰시지 마세요. 슈퍼컴퓨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해갖고 여러 개를 100개, 1000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용량을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조합해서 하나로 컴퓨터를 만든다. 하시면 슈퍼컴퓨터가 엄청 싸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